조현우 기자와 함께하는 워키토키입니다. 자, 오늘도 스튜디오에 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주류 판매 장려금 제한을 골자로 하는 고시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개정안 시행으로 주류 도소매업자는 소비자가 인상 등 중소상인과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프랜차이즈 업계는 대형 도매상들의 대출 지원이 없어져 예비 창업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봅니다. 네. 국세청은 앞서서 이 주류 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고 이제 시행이 됐는데요. 이번 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개정 필요 이유가 제기가 된 겁니까? 네, 관련법 개정은 지난해 3월 전국 주류도매업중앙회가 도매상 간 차별이 존재한다며 국세청에 건의하면서 처음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국회에서 관련 공청회가 열렸고요. 올해 3월 국세청이 일부 제조업체를 불러 간담회를 연 뒤 5월 말 전격적으로 고시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동안 수십 년간 이어져온 판매 장려금이 불법이 되는 겁니다. 주류도매업자가 주류회사에 대량의 주류를 주문할 경우 판매량에 따라 추가량이 더해져 왔고, 도매상은 이 추가로 받은 물량을 가격으로 녹여 소매상에 판매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맥주 10병 가격으로 12병을 받아 이를 11병 가격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할인되어 온 건데요. 통상적으로 도매상의 10%, 소매상에는 20%의 할인율이 매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준이 바뀐다는 거죠? 네, 국세청은 개정안을 통해 술회사가 도매상에 제공할 수 있는 금품 한도를 1% 이내로, 소매상에는 3%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도매상들이 적용받아왔던 할인폭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위반할 경우는 그러면 처벌을 받는 겁니까? 네, 한쪽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제공자는 물론 받은 쪽도 모두 처벌받게 됩니다. 네. 알아본 것처럼 수십 년간 이어져온 판매 장려금이 불법이 이제 되는 건데요. 사실 리베이트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뒷돈이나 검은 거래 등을 좀 떠올리게 되는데 기존에는 어느 정도 좀 허용이 됐죠? 네, 단어 자체가 주는 이미지가 좋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는 지급한 상품이나 용역의 대가를 되돌려주거나 추가로 지급하는 행위 전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개를 사면 하나 더 같은 프로모션도 넓게 보면 리베이트 행위의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왔던 게 사실인데, 사실 우리 사회에는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행위가 정말 많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네, 전국 주류도매업중앙회에 따르면 기존에도 주류 리베이트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류업체들은 도매업체에 일정 자금을 지원하고 판매를 계약하거나 현금성 리베이트를 30%가량 제공하는 것이 관례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또 법인카드로 매출을 발생시켜주고 공과금 등 업소 비용을 대납하는 행위도 암묵적으로 행해져 왔습니다. 이게 법으로 금지가 돼 있는데 그동안 그렇게 변칙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요? 네, 그동안 명확한 유권 해석이 내려지지 않다는 이유로 처벌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동안 명확한 유권 해석이 없었던 부분이 정리가 되는 겁니까? 앞에서 간단하게 좀 봤지만 이번 개정안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은데요. 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명확한 해석이 없었던 주류업체와 도매상 간의 리베이트 범주를 명문화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개정안을 통해 주류업체가 도매상에 제공할 수 있는 금품 한도를 1% 이내, 소매상에는 3% 이내로 제한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위반하게 된다면 제공자는 물론이고 받는 사람까지도 이제 앞으로 함께 처벌을 하겠다는 건데 앞으로 주류업체는 도매상의 규모나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같은 가격으로 그러면 납품을 해야 하는 건가요? 네, 재고가 많다고 가격을 낮춰서 납품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되고요. 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도 저렴하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품을 덤으로 끼워주는 것도 모두 불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처음 문을 여는 점포의 기본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것 또한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까? 네, 개업하는 점포의 주류 행사를 지원하고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건 역시 금지됩니다.
업소들은 위스키의 한 해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서 사실은 좀 큰 후폭풍이 좀 예상이 되는데요. 자, 업계 의견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개정안을 반기는 입장이 있겠죠. 네, 과도한 리베이트는 주류 제조업체 의도와는 상관없이 경쟁 도매업자를 시장에서 배제시켜 시장 독과점이 심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특히 막대한 자금을 등에 업고 무자료 판매와 허위 세금 계산서를 이용한 탈세 등 도매 산업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었던 만큼 살을 도려내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네, 뭐 기존에도 리베이트는 법으로 금지가 돼 있었지만 뭐 명확한 유권 해석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변칙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했던 건데 그로 인한 부작용을 지금 꼽은 거군요. 네, 전국 주류 도매업 중앙에는 암암리에 또는 관행적으로 무자료 거래, 덤핑, 지입차 등과 같이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탈세로 이어질 수 있었던 행위들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고시 개정안을 통해 리베이트를 줄이면서 위스키의 가격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뭐 입장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한 어떤 기대감이 좀 있겠군요. 네, 대부분의 주류업체들은 암묵적으로 이루어져 온 불법 리베이트가 금지되면 주류 시장이 건강한 경쟁의 장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안을 환영하는 업체들은 불법 리베이트가 상위 매출 도매상들의 독과점 구조를 유발하는 원인이었다면서 강력한 규제가 필요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주류업체 측은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서 공정한 거래 질서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요? 네, 한 업체는 향후 도소매업과의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최종 소비자들의 혜택을 도모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출시된 맥주 브랜드 홍보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일부에서 변칙 영업을 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죠. 네, 신제품을 공급하면서 주류 도매업체 영업사원들에게 한 박스당 2,000원에서 3,000원의 판매 장려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등 변칙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유흥업소 점주들에게는 한 박스당 5,000원에서 많게는 1만 원까지 법인카드 결제를 통한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는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전언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그런 변칙 영업 방식이 다른 맥주 회사와의 경쟁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맥주 유통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업체 측에서는 리베이트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나요? 관계자는 신제품 출시와 동시에 장려금 지급 행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행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는데요.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영업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불법 영업이 사실로 드러나면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뭐 이번에 곧 시행될 개정안으로 인해서 암묵적으로 이루어져 온 불법 리베이트가 금지가 되고요. 그리고 주류 시장이 건강한 경쟁의 장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데요.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국세청은 리베이트로 활용되는 수천억 원대의 자금이 소비자 복지와 신제품 연구 개발에 투입돼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사실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판매 장려금이 중단되면 도매상이 받을 수 있는 할인폭이 작아지고 소매점 납품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 제조업체 영업사원들의 소매점에게 제공해오던 메뉴판, 입가판, 소주잔 이런 5천 원이 넘는 물품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면 소비점의 해당 비용 부담을 커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비자가 인상이라든지 자영업자 또 예비 창업자들의 부담만 키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라는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또 높이고 있다는 건데 이게 정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질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판매 장려비가 사실상 최종 소비자 가격을 낮추거나 인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왔던 만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10억 원의 주류를 취급하는 도매상이 그동안 1억 원을 할인받아왔다면 앞으로는 법적으로 1,000만 원까지만 할인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건 결국 소매자 납품가 인상을 초래하며 최종적으로 소비자 가격 인상을 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그동안 할인 받아오던 금액 외에도 다른 부분도 지원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제조업체 영업사원들이 소매점을 대상으로 진행해오던 메뉴판, 소주잔 등 5천 원이 넘는 물품에 대한 지원도 중단되기 때문에
해당 비용이 소매점에 부과될 경우 이 역시 가격 인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매점 입장에서는 이게 당장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군요. 네, 이미 임대료와 최저임금 급상승으로 인한 점포 운영 비용 부담이 커진 상태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에 따른 주류 트렌드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꽤 난감해진 상황입니다. 네. 정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폐점률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들었어요. 네, 실제로 최근 주점업 프랜차이즈의 폐점률은 2017년 말 기준 13.9%를 기록했는데요. 외식업계가 보이는 10.9%와 폐점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치킨업계가 보인 11.2%보다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예비 창업자들의 진로를 막는다는 의견이 또 나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도소매업자들은 주류를 취급하는 호프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저금리 또는 무이자 대출을 관행적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판매 장려금이 없어지면 이러한 이유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영세 창업자들의 창업 자금줄이 막혀 외식 골목 상권이 무너질 우려가 높다면서 이번 고시 개정안이 시행으로 주류 도매상들과 영세 창업자 간의 이른바 주유 대여금이 완전히 불가능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 주류 대여금이라는 건 뭡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도매상들은 주류를 취급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저금리, 무이자 대출을 진행해 왔습니다. 장려금이 중단되면 이 같은 창업 지원 역시 중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자영업자들과 예비 창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소규모 영세 창업자들이 주류 대여금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좀 궁금한데요. 그게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던 지원이어서였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더 있는 겁니까? 네, 은행 등 제1금융권의 금융대출 문턱은 턱없이 높고 제1금융권의 금리는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주류 도매상으로부터 창업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빌리는 주류 대여금은 금융기관 접근이 어려운 소규모 창업자들에게 자금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사금융 역할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반대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당장 그러한 지원이 끊기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직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것은 물론 예비 창업자들의 진입 장벽까지 높이는 역효과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주류 판매 장려금 제한을 골자로 하는 고시 개정안을 두고 어떤 찬반 입장이 나오는지 좀 살펴봤는데요.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관행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에 사실 같은 업계 사이에 주던 쪽과 받던 쪽의 온도 차이가 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원금이 줄어들어 이익을 보게 된 주류 회사는 반기고 있지만 업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주류 도매상들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물론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좋지만 소비자가 인상 같은 좀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워키토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